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의 농업 분야를 접목한 것을 그린 바이오라 부릅니다. 강원도가 강릉, 평창, 춘천의 바이오 산업을 연결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는 백두대간과 동해를 끼고 있는 천연물 자원의 보고입니다. 여기에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망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어 주요 거점 간의 이동 시간이 줄어든 것은 물론 수출 인프라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는 그린바이오 산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내년에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개발,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센터 구축을 연이어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조성 중인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내년 9월에 착공해서 강릉을 천연물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는 최근 10여 년 동안의 연구 개발 실적을 토대로 2033년까지 천연물 유래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키스트가 발굴한 천연물에서 특정 약효를 가진 성분을 조합한 뒤 스마트팜 재배 기술을 활용해 극대화하면 이를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요소 기술을 그동안에 확보해놨고 그다음에 그 요소 기술들을 합쳐서 결국은 건강기능식품이든 궁극적으로는 저희의 목표인 신약을 향해서 통합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강원도는 춘천의 바이오 산업단지와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평창의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삼각축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지도를 바꿀 강원형 그린바이오 산업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대전, 대덕과 함께 우리도 삼각벨트의 한 축을 이루게 되고요. 이것으로서 글로벌 미국 보스턴이나 일본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강원도의 강점인 천연물과 농업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강원 지역 44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내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205명 감소한 11,974명입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오늘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교부받았고 내일 수능 시험장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강원경찰은 시험 당일 경비와 문답지 이송 업무, 교통관리, 질서 유지 등의 경찰관을 배치합니다. 한편 이번 수능일 아침 기온은 5에서 13도로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오후 들어 비가 예보돼 있어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 수수와 성비위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아 양양군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이 김진아 군수의 성비위와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고 김진아 군수를 만나 이를 보여준 사실이 확인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입었던 민원인과 박 의원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봉균 의원은 범죄 혐의에 집중해야 할 경찰이 김진아 군수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공익제보 사항을 압수수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박봉균 의원뿐 아니라 김진아 군수에 대한 추가 혐의도 확인돼 지난달 10일에 이어 김 군수 주거지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칠번국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내년까지 동해시 나안동 일대에 850m 길이의 새 도로가 놓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민가 주변에 우뚝 솟아 있어 일부 주택을 반지하처럼 만들 거라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 송정산업단지 주변의 한 마을, 머리에 띠를 두른 주민 10여 명이 동해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마을에 들어설 왕복 4차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도로는 지대가 높은 7번 국도에서 상대적으로 땅 높이가 낮은 마을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을 가운데에 우뚝 솟아 있어 일부 주택을 반지하처럼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로 영향을 받는 주택은 모두 4곳. 이 가운데 7번 국도와 가까운 3곳 주변에는 4m 높이의 도로가 생겨 차들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한 곳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곳 주택의 1m 정도 앞에는 제 키보다 훨씬 높은 2m가량 떠 있는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앞도 내다보고 이래야 하는데 저게 뭐입니까? 요새는 잠도 못 자고 밤낮을 참 눈물로 비치고 진짜. 동해시는 국토부의 도로 구조 규칙과 도로의 노선을 고려할 때 설계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구대로 집 근처 도로의 높이를 낮추려면 경사도를 정부 기준 상한선인 마이너스 5%를 초과해 마이너스 6.8%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을 어겨가며 설계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로의 경사도가 커 통행 안전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운전자의 전방 시야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이 매우 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설계를 바꿀 수 없자 동해시는 그동안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을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절대 떠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동해시는 피해주택의 담벼락을 새로 만들어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갈등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38살 양광준. 같은 부대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과 갈등이 커지자 계획을 세워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양광준, 나이는 38살입니다. 육군사관학교 65기인 양광준은 국군 사이버작전 정보사령부 예하부대의 중령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피해자하고 관계 어떻게 되시나요?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 뒤 군인 신분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양광준이 처음입니다. 피해자는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인데 경찰은 양광준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으로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고 살해한 뒤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대와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차 안이라는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가해자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때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행을 몰래 계획하고 감추기도 쉬운 것이 교제살인의 특징인 만큼 폭력이나 실종 신고에 대해 즉각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2025년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가 평창에서 열립니다. 2018 동계올림픽과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에 이어 올림픽도시 평창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평창군이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The executive committee decided to award the 2025 summit to Seoul and Pyeongchang. 세계올림픽 도시연맹은 평창을 비롯해 스위스 로잔, 프랑스 파리 등 올림픽 개최 도시와 개최 예정 도시 50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인증을 받은 연합단체입니다.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국제무대에서 평창을 각인시킬 기회를 또 얻게 됐습니다. 평창이 이처럼 총회 유치에 공을 들인 건 올림픽 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5개 대륙, 25개 나라, 50개 올림픽 도시 관계자와 스포츠 전문가들이 모여 올림픽 가치 확산과 지속적인 도시 발전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다시 한번 평창이 올림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시 발전 동력으로 삼고 있는지, 문화 자산, 자연환경 등 잠재력은 어떠한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이어 평창이 다시 한번 국제 스포츠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서울시, 전라북도 등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잇따라 선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올림픽 관계자가 참석하는 총회가 평창에서 열린다면 한국의 올림픽 도전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림픽 시설 활용에 고심하고 있는 강원도와 평창 지역 주민들은 곳곳에 환영 현수막을 걸고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총회 유치를 계기로 국내에 방문객이 꾸준히 대관령을 찾기를 바라고 또 올림픽 유사한 시설들을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올림픽 도시 평창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식지 않도록 도시 브랜드와 가치를 올리려는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면서 모처럼 지역사회의 기대와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전교조와의 충돌 과정에서 다쳐 입원한 지 13일 만인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과 협의해 통원 치료를 결정했다며 전교조와의 갈등에 대해선 수능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교육감실로 향하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잠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 출근길에 단체 협약 효력 상실 선언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동해선 철도가 12월 31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1단계 구간인 포항 영덕에 이어 2단계 구간인 영덕 삼척 간 동해선 철도 166km 노선이 모두 완공돼 12월 31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약 370km에 달하는 부산 부전에서 강릉까지 동해축 철도망이 뚫려 ITX 마음 기준으로 3시간 50분, KTX 이음 기준으로 2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는 12월 21일에는 서울에서 원주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KTX 이음이 개통합니다. 현재 원주에서 안동 구간이 이미 개통됐고 이번에 경북 구간이 신규 개통해 동해선과 만나 부산으로 이어집니다. 강원FC 윤정환 감독과 양민혁 선수가 10월에 감독상과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월에 열린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승점 9점을 쓸어 담은 강원FC 윤정환 감독에게 10월 플렉스 이달의 감독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감독은 지난 5월과 7월에도 감독상을 받아 2013년 감독상 신설 이후 한 시즌에서 3회 수상을 한 최초의 감독이 됐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10월 3경기에서 내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고 2골 1도움을 달성해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